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궁금한데 네네.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베트남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그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은 뭐 양도세가 폭탄을 맞고 또 갭 투자가 워낙 횡행하다 보니까 갭 투자자를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뭐 중과세 또는 내지는 뭐 공시지가를 좀 현실화해서 종합부동산세도 매기고 또 실제로 보유세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좀 정체기에 그동안 굉장히 폭등을 했잖아요. 서울 부동산은 정체기에 좀 이르렀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된다면 한국에 집이 두 채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캐나다나 미국이나 심지어 베트남에 집을 하나 더 갖고 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1가구 2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베트남의 아파트를 10채, 20채 가지고 있다 한들 양도세 중과될 일이 없고요. 그리고 보유세도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판매해서 양도 차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베트남 정부에서는 양도세에 대해서 겨우 2%만 과세하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 살 집을 포함해서 많은 가구를 갖고 있는 분들의 또 다른 투자 대안처로 괜찮은 부분이 있고요. 저처럼 진짜 실주거하는 집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베트남 투자는 굉장히 그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 정책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탁월한 대안 투자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임대 수익률을 들 수가 있는데 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베트남에 1억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의 경우를 볼게요. 베트남 아파트에 1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그 월 임대의 기대 수익이 보통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따지면 한 연 6에서 7%, 8% 내외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건데 한국에서 1억 투자하고 그 정도 월세 나오는 곳은 레버리지가 없고 레버리지 효과가 없이 그 정도 수익이 나오는 곳이 없고 실제로 한국은행에 만약에 정말 고금리 은행에 복리로 넣었다 할지라도 뭐 연 3%가 최대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돈이 불어나는 속도를 보시면 한국은행에 맡겨놓는 것보다는 베트남의 1억짜리 아파트의 월세로 6%, 7%대의 수익률을 얻는 것이 훨씬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세, 임대료가 너무너무 높아요. 그게 이제 한국에 계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납득하게 된 이유는 베트남이 현재 은행 이자로 7%에서 8% 높은 곳은 8%까지 은행 이율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트남의 부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 내가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은행에 넣지 그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투자하는 집주인들이 7%나 8% 이상의 수익이 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그 가격을 원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우리나라 수준과 다른 경제 수준을 갖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만큼은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베트남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는 그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중국 베이징이나 뭐 상해에 아파트 1억, 2억 했어요. 그것들이 지금 10년 사이에 거의 20, 30배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1억짜리 아파트 사서 10억 되신 분들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중국 출신의 중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진짜 중국인들이 좀 투자를 하겠다고 많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중국의 케이스를 복기해 보시면 중국이 7% 8%의 그러니까 초고속 성장을 했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현재 연평균 성장률이 7%에서 8% 육박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인구는 거의 1억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베트남도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곧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2, 3년 전과 지금의 가격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보통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맨 땅에 분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을 다 넣는데 드는 시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 분양가와 아파트 분양이 모두 완료돼서 입주되는 시점이 2년에서 3년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그 텀 동안에 그 주변에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찌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명한 브랜드 빈홈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 현재 피가 한 1억 정도 1억 이상인 곳도 있고 2만 미만인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빈홈 브랜드 기준으로 1억 정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수도인 하노이도 빈홈 브랜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피가 붙어 있습니다. 3베드룸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 미리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입주하는 시점에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로 그 전매도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처음으로 분양받은 후에 입주 시점에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를 실제로 복리로 3% 복리로 계산해도 절대로 그 정도의 프리미엄이나 그 정도의 시세 차익을 은행 이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높은 임대 수익 플러스 그리고 시세 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편리한 임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거주하면서 베트남 아파트를 산 후 임대를 놓을 때 매번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집에 하자가 있으니 보수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매번 찾아간다고 하면 그 비행기 값에 왔다 갔다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죠. 하지만 베트남의 임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2달치를 보증금으로 입금하고요. 그리고 선계약, 1년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선월세 6개월치를 한 번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할 때, 임대 계약 할 때 한 번만 가셔도 뭐 월세를 밀릴 걱정을 한다거나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파트를 구매한 거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시행사가 있어요. 당연히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죠. 그래서 뭐 수도가 막혔다, 수도 꼭지가 고장났다, 내지는 곰팡이가 폈다 이런 정도의 문제는 뭐 사소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임대관리 사무실에서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해주고요. 조금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유지 보수 수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베트남에 직접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계약해 놓으면 1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계약자를 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 현지 부동산하고 협력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닥 관리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베트남 현지에서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책정되느냐 그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2달치 보증금 중에서 첫 달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베트남 부동산 복비로 전달이 되고요. 나머지 한 달치 보증금은 그 임차인이 깔끔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반환하는데 보통 나쁜 주인들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서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닥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투자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베트남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한테는 가장 주요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로서 큰 돈은 없지만 매달 수익이 있을 때 그걸 조금 아껴서 외식을 줄인다든지 뭐 옷을 좀 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조금 조금 아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해볼 뭔가가 없을까 생각해 볼 때 이미 한국 부동산은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좀 알뜰하게 살았다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베트남 부동산은 분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2년, 3년에 걸쳐서 소액의 돈을 나눠서 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덜 쓰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뭐 1억에서 2억 정도의 작은 규모의 또는 좀 싼 아파트를 매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10% 정도씩을 나눠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 달에 뭐 많게는 500만 원, 적게는 300만 원, 더 적게는 200만 원 정도만 꾸준히 모아서 적금 붙듯이 그 아파트 분양 가액을 납입해 주시면 2, 3년 후에는 실제로 시세 차익 플러스 실제로 본인이 쓸 돈을 줄여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그 잉여 자금이 또 나의 자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뭐 풍차 돌리기 전략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런 적금 풍차 돌리기보다는 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